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족 중에서 어떤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일까요? 손주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골 마을의 가난한 노부부와 그들의 반려동물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큰 선물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 72세의 박재수 할아버지와 69이 김순자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에게는 누리라는 이름의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누리는 벌써 18년을 함께한 늙은 반려동물이었습니다만 노부부에게는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일어나면 누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고 할머니가 밥을 짓고 있으면 부엌 입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리야,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자꾸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먹을 밥보다도 누리의 밥부터 챙겨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누리 밥그릇이 좀 낡았네요. 새로 하나 사줄까요? 그래, 순자야. 누리만큼은 좋은 걸로 해주자. 하지만 이 노부부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내외의 시선이었습니다. 박재수 할아버지의 아들 박민수는 45살의 중견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신만이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후로는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해 가세가 기울었고 그 때문에 자신의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내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개 사료값이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한 달에 10만 원도 넘게 들어가는데. 아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미숙 씨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저 늙은 개 때문에 집안 꼴이 엉망이에요. 털은 날리고 냄새는 나고 정말 못 참겠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우리가 분가를 해야 하나요? 누리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순자야,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나? 그냥 조용히 지내자. 할아버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시절 10만이로 번 돈을 모두 아들 교육비에 써버린 후 다리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변변한 재산을 모으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리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도 못했고 밥도 예전만큼 잘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누리의 물그릇을 발로 찼습니다. 에휴, 또 이런 데다 물을 떨어뜨려 놨네. 정말 지저분해. 물그릇이 뒤집히면서 누리가 마시던 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누리는 놀란 듯 뒤로 물러서며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웠습니다.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리야, 괜찮다. 할머니가 다시 물을 줄게.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물그릇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누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누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누리야, 우리가 지켜줄게. 끝까지 함께 지내자꾸나.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아예 누리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며느리는 대놓고 싫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저게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해요? 차라리 시골 어디든 보내버리는 게 낫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살짜리 손주 박지훈이만이 가끔 누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누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지훈아, 누리도 할아버지처럼 늙어서 그래. 우리가 더 잘해줘야 한다.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누리가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쓰러졌습니다. 여보, 누리가 이상해요. 할머니의 외침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누리는 거친 숨을 쉬며 힘들어했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 줄 아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라도 누리를 살려보자. 결국 온 가족이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누리는 큰 병은 아니었고 나이가 들어 생긴 기관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로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그날 밤 노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리는 그들 곁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누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집 앞마당에서만 지내던 누리가 자꾸 대문 쪽을 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누리야, 왜 그러니? 어디 나가고 싶은 거니?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누리는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누리가 산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리야. 할아버지랑 산책하러 가자.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누리의 목줄을 채워주었습니다. 누리는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예전의 활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리는 평소에 가던 마을길로 가지 않고 자꾸 뒷산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누리야, 거기는 너무 험해. 다른 데로 가자. 하지만 누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뒷산으로, 자꾸 뒷산으로만 가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따라갈 테니까 천천히 가거라. 결국 할아버지는 누리를 따라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뒷산은 할아버지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신만이 일을 할 때 자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후로는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누리야, 여기서 쉬자. 할아버지가 숨이 차네. 하지만 누리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갔을까요? 누리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짖지 않던 누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짖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리야, 왜 그래? 뭔가 있니? 할아버지가 누리가 짖고 있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바위 옆에 작은 풀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식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랜 신만이 경험으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산삼이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고 굵은, 아마도 좋기 수백 년 정도는 묵은 귀한 산삼이었습니다. 누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제가 찾아드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리야, 이걸 어떻게 찾은 거니?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손이 떨렸지만 예전의 기술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뿌리가 상하지 않게.
오랜 시간 동안 드디어 산삼 여러 뿌리를 완전히 캐냈습니다. 정말 크고 아름다운 산삼이었습니다. 누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누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누리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뭔가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누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한번 핥아주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리야, 누리야. 할아버지가 누리를 흔들어 보았지만 누리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평안하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리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산 전체에 할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고마웠다, 누리야. 정말 고마웠어. 할아버지는 누리를 안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삼은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늦어서 걱정했어. 누리가 왜?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금방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누리가. 할머니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나왔지만 딱히 슬퍼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편해지셨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주 지훈이는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누리가 어디 간 거예요? 왜 안 일어나요? 지훈아, 누리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뒷마당에 누리를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돌로 무덤을 만들고 누리가 좋아하던 간식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던 여러 뿌리의 산삼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누리가 찾아준 거야.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 할아버지는 누리와 함께 산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말요? 누리가? 그래.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둔 것 같았어. 할아버지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약 재상을 통해 산삼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최소 1000년 이상 음묵은 제가 감정할 수도 없는 산삼이에요. 경매에 내놓으면 큰 돈이 될 겁니다. 얼마나 될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2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억? 평생 그런 큰 돈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의 유명한 경매장에서 산삼 경매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처음 와보는 경매장에서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좋기 1000년 이상 묵은 천연 산삼입니다. 경기도에서 발견된 최고급 산삼으로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10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억, 20억, 30억. 가격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40억, 45억. 마침내 45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매장 직원이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45억 원이라니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이제 나가서 살겠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설마 누리 때문에? 아니다. 우리도 이제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집값으로 10억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집은 너희가 가져라. 그리고 지훈이 교육비로도 써라. 아버지,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누리가 준 거야. 우리 누리가.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제주도 바닷가에 작은 집을 사고 이사했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집 마당에는 누리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그 앞에서 누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매년 누리가 죽은 날이 되면 제주도에서 경기도까지 올라와서 누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누리가 좋아하던 음식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듯 올려놓았습니다. 누리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덕분에 잘 살고 있어. 정말 고마워. 5년이 지난 어느 날 손주 지훈이가 제주도로 놀러 왔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지훈이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누리가 그 산삼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 지훈아. 누리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준 선물이었어. 신기해요. 누리가 그런 것도 알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진짜 가족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거란다. 누리는 우리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훈아,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란다. 누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할머니에게는 더 값진 선물이었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누리 무덤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지훈아. 같이 가자. 1년 뒤 세 사람은 함께 누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작은 돌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리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누리야, 지훈이가 왔어. 너를 보러 왔단다. 지훈이도 무덤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누리야, 고마워. 할아버지, 할머니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받았어요. 그래, 순자야. 누리 덕분에. 아니에요. 누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복이었어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가장 값진 선물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진심이었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존재가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박재수 할아버지 부부에게 누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누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사랑해준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45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고 있는 소중한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든 친구든 반려동물이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라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